예, 안녕하십니까. 수학 가르치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 대 보고 중간고사 간단히 분석을 하고 제 수업 그냥 관리나 이런 소개 같은 경우는 템플릿에 최대한 적어놨으니까 기말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약간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수업이야 이제 해오셨으니까 다 뭐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잘 해주시니까 이제 방법론적인 거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한 대 보고 시험 이번에 부교재 변형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일단 모의고사 변형은 두 문제 정도 나왔고 이제 부교재 모의고사 아닌 거 한 다섯 문제 정도 나왔는데 사실 그 주 대부분 쉬웠어요. 그 외부에서 나온 게 한 두 개 정도 어렵고 세 개는 그냥 쉽게 나왔고 그래서 사실 부교재랑 모의고사 변형이 대다수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네, 기타 출제 문제들도 난이도는 그냥 무난하게 일단은 출제는 그랬고 킬러라고 할 만한 건 없었고요. 실제로 모의고사 변형도 그냥 20번, 21번 수준에서 두 개 나왔고 이제 30번이나 어려운 21번에서 안 나왔고요. 네, 준킬러 중에서도 그냥 21번 중에서도 무난한 거. 학생들 무조건 풀어봤을 문제에서 그냥 숫자 정도 바뀌었고 대신에 이게 약간 평소 한대국어보다 이 변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또 달라진 거는 1번부터 엄청 쉬운 건 없었어요. 보통은 이제 난이도 1부터 난이도 10까지 나오는 게 시험이라고 치면 1번부터 약간은 시간이 걸리게 해서 한 난이도 한 3부터 한 7 사이로 이렇게 나와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러니까 모의고사 4점 준킬러도 좀 어느 정도 스스로 푸는 수준의 친구들이라면 왜 이렇게 쉬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반면에 약간 모의고사 4점부터 좀 어렵다. 난 쌤 B도 좀 공부를 해야 알아. 이제 그런 친구들은 뭐야 1번부터 왜 이렇게 쉬운 게 없어? 약간 이렇게 느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간 부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쉽다는 학생, 어렵다는 학생이 되게 갈렸을 것 같아요. 중간이 잘 없고. 일단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1등급 컷은 되게 높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 90 중반 이럴 수 있을 것 같고 돼도 그 중간에 등급 컷 한 3, 4등급 가서 컷이 좀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개수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부교재 변형 13개랑 모의고사 두 문제 해서 약 80점 정도였어요.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이 템플릿 요거 두 번째 4페이지에 제가 아예 눈으로 볼 수 있게 이건 사실 학생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한번 보시라고. 자, 1번부터 보시면 그냥 부교재에 있는 거랑 이 오른쪽 문제랑 그냥 똑같아요. 하나도 안 바꿨어요. 정말로. 그냥 딱 숫자만. 아예 풀이 과정이 다른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고 그냥 숫자만 바꿔서 그대로 풀면 풀리는 문제가 13개였어요. 부교재에서.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모의고사 문제 두 개 나온 거. 말씀드렸듯이 21번, 30번 수준이 없고요. 18번이랑 27번 그냥 적당한 난이도 두 개를 그냥 바꿔서 냈어요. 이거도 거의 뭐 바꾸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똑같은 문제였다. 그래서 요렇게 80점이었다.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험지를 보면서 이제 어떤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70점 이하다. 네, 70점 이하 학생들은 그냥 공부를 솔직히 제 기준에 공부를 안 했어요. 네, 제 학생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한대보고 친구 5명 정도 있었는데 네, 안 되는 친구들 공부를 정말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못 시킨 것도 있지만 자, 이 친구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핑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본인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70점 이하라면 솔직히 수학감이 설령 없다. 난 수학감이 없어. 이런 것도 핑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방금 보셨듯이 부교재에서 그냥 안 바꿨기 때문에 무조건 노력으로 맞출 수 있거든요. 70점 이하라는 거는 공부량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핑계가 많다. 이거는 집이 멀어서 제 학생들도 이제 실제 사례들 집이 멀어서 버스 타야 돼서 일찍 가야 돼요. 숙제는 다 못했는데 하나도. 그리고 일찍 못 와요. 클리닉 때도 멀어서 못 와요. 못 와요. 맨날 못 오고 숙제는 못해도 도대체 언제 공부를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무조건 참여해야 되고 많이
내가 70점 이하를 받았다? 그럼 그동안 핑계 다 없애고 부모님 협조도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 학생들의 경우는 한대부고가 아무래도 멀다 보니까 성동구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냐고 일찍 오기도 힘들고 일찍 가야 되고 클리닉 때 오기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야 돼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부모님께서 먼저 숙제 못했으면 12시 넘으면 네가 택시 타고 와. 네, 뭐 그렇게 진짜 숙제 다 하고 와. 아니면 네가 택시 타. 싫으면 알아서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이제 버스 타야 되니까 보내달라. 그러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아예 정말로 공부량을 늘리게 부모님과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하던가 그게 아니면 이렇게 먼 거보다 차라리 학교 앞에서 그냥 부교재랑 모의고사 잘 봐주는 학원에서 시간 투자를 하는 게 급선무예요. 어떻게 배우냐보다 그냥 무조건 공부 확보할 수 있게 멀어서 못할 것 같으면 학교 앞으로 가야 돼요. 이제 이런 상태다. 무조건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 네 일단은 이 친구들 다양한 유형으로 일단 기본 개념 확보하고 그 다음 부교재 문제 시험 한 달 전부터 부교재 문제 풀고 모의고사 4점 풀고 이런 순서로 가면 돼요. 아이가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못한다고 해서 부교재만 반복한다.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학을 잘 어려워하기 때문에 수학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부교재만 본다. 이렇게 가기 쉬운데 그런 식이면 수학이 익혀지질 않아요. 그냥 암기가 돼버리고 그러면 그 뒤에 모의고사 문제는 아예 건드릴 수 없고 시험이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 순간에 끝이에요. 그러면 내려가기만 해요. 영역. 당연히 정신이 이미 끝나는 거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양한 그 선생님들이 주는 워크북을 항상 숙제를 평소에 다 하고 그 다음 시험 한 3주 전쯤부터 쌓인 실력으로 보면 부교재 금방 다 풀거든요. 쉽기 때문에 올림퍼스 유형편 풀고 그 다음 부교재가 내가 좀 어려워 아직도. 그럼 부교재 계속 돌리면 돼요. 오답한 거 다시 하고. 근데 내가 부교재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됐어? 그러면 모의고사 4점들 이제 이번에 변형돼서 나온 것 같은 준킬러 밑에 거 먼저 하고 그 다음 역량이 되면 생각보다 많이 늘었으면 그때 21번, 30번 이렇게 준킬러들을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대부고가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매년 선생님들에 따라서 정말 어렵게 1등 컷이 70점대로 떨어질 때도 있고 1등 컷이 99점까지 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다음 뭐 이번 기준으로 75점에서 85점 정도 나왔다. 그래도 기본 공부가 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 수학 센스가 조금 있는데 공부를 안 했든가 아니면 뭐 공부를 그래도 했던가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교재는 그냥 1회독하고 오답하고 어려웠던 것만 조금 반복을 하면 돼요. 이 친구들은. 왜냐하면 부교재 대부분의 문제 쉽기 때문에 몰라서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4점 위주로 공부해서 이 모의고사 변형을 맞추는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역량이 내가 좀 4점 적당한 것들 다 잘 풀어. 그럼 그 다음에 준킬러 수준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 전에는 여기까지 완성하는 걸 목표로 내가 모의고사 4점 이제 보면 다 푼다라는 정도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번엔 85점 넘겼다. 그 등급이 어떻든 어쨌든 이 정도 했으면 잘 하는 편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쉬었으니까 이제 어려운 시험도 대비를 해야죠. 이 정도 나왔으면 준킬러 문제까지 꼭 봐야 되고 킬러까지도 좀 공부를 해줘야 되는 상태다. 다음에 좀 어려울 게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21번 변형, 뭐 작년 기출처럼 21번 변형도 나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부하는 걸 목표로 공부를 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점수대별 공부법이에요. 저는 사실 일단은 양을 항상 확보하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순서죠. 공부하는 순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이들 그러실 텐데 클리닉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또 한대부고 항상 멀기도 하고 바쁘기도 해가지고 시간 확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클리닉 시간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건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말에도 하고 제가 하는 시간만 여기 써놓은 거고 네, 평일에 조교분 클리닉도 항상 있어요. 매일매일 저녁 때. 근데 이제는 중간고사 치고 나니까 좀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클리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아이들을 어머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좀 많이 참여하게
그냥 거기에 좀 초점을 둘 생각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정규반을 좀 고려를 하신다면 그냥 아이를 너무 곱게 이 친구 피곤한데 일찍 와 이런 거 안 하실 생각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성적을 만들기 훨씬 수월하거든요. 저는 뭐 1시까지도 많이 해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그냥 숙제를 다 하고 가면 안 오를 수가 없는데 눈에 보이는데 맨날 집에 가버리니까 저는 항상 안타깝죠. 아무래도 네. 예.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막 중상고나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평균 30점 40점 나오는 그런 데와 다르게 한대부공 그래도 좀 합리적이에요. 시험이 공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등급은 사실 무조건 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2등급 이상까지는 2등급까지는 노력만으로도 어느 정도 돼요. 그냥 평범한 정도일 때 수학을 잘한다 막 이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좀 노력을 많이 해주면 네, 같이 노력을 많이 하면 반드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에 좀 못 봤어도 열심히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정규반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금, 화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목표는 저렇게 되어 있고 제 생각에는 한 70점 중반 이하면 월급 뭐 한 80점 이상이면 화목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목에서는 제가 중킬러 킬러까지도 좀 다루기 때문에 아직 70점대다 이러면 좀 과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월급은 제가 중킬러까지 안 다루고 적당한 4점. 요번에 한대부고 그 모의고사 변형된 이 12번, 20번 같은 요 정도까지 다루기 때문에 네. 저 정도가 딱 괜찮다. 70점대 이하라면. 그리고 혹시 저 선생님이 맞을지 궁금하다 하면 한번 도형 특강 있으니까 네, 보내보시고 이제 결정을 하셔도 되고요. 네, 4, 5, 6 연휴에 그냥 센 B 정도 적당히 풀면 기본을 공식을 다 까먹었다 하면 이제 들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알아듣기가 힘들기 때문에 센 B 정도는 적당히 풀만하다. 공식 정도 다시 보면 나 저 정도는 해. 이런 경우에는 오면 도형 해석 위주로 제가 좀 보여주는 쪽으로 내용 디테일한 것들보다는 그렇게 할 테니까 좀 더 도형 보는 눈을 수업을 할 거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드렸는데 그냥 제 중심은 그거죠. 그냥 제 학생들한테 제일 해줄 수 있는 거는 클리닉 뭐 제가 계속 클리닉 해주면서 공부를 시킨다. 저는 이런 마인드거든요. 방학 때도 이제 그 오후 클리닉, 뭐 저녁 클리닉, 방학 때도 계속 12시까지 하면서 했는데 거기에 꼭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와서 같이 하면 반드시 점수가 오른다.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점수는 결국 공부량에 직결이 되니까 그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맡겨주시면 뭐 열심히 잘 가르쳐서 성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